채권 혼합 ETF 인기몰이 유튜브 대본 20분 버전. 퇴직연금 계좌에서 주식을 85%까지 담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으로 정해진 한계가 70%인데 어떻게 85%가 가능할까요? 지난 1년 동안 6조 원이 몰려든 투자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2세대 채권 혼합형 ETF입니다. 200% 넘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 상품의 비밀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숫자부터 볼게요. 2023년 채권 혼합형 ETF 시장 규모는 4,533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별로 관심 없는 상품이었죠. 그런데 2024년 말에는 1조 8,870억 원. 약 4배 성장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놀라운데요. 2025년 말 무려 6조 2,481억 원입니다. 단 1년 만에 231% 성장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폭발적인 성장이냐면요. 전체 ETF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커진 분야 중 하나예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갑자기 이렇게 돈이 몰렸을까요? 2023년 11월, 조용히 규정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퇴직연금 감독 규정 개정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게 투자자들에게는 혁명적인 변화였어요. 채권 혼합형 ETF가 담을 수 있는 주식 비중이 40%에서 50%로 늘어난 겁니다. 고작 10% 차이가 뭐가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마법 같은 수학이 나옵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원래 위험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어요. 나머지 30%는 반드시 안전자산이어야 합니다. 예금, 채권, 이런 거죠. 그런데 채권 혼합형 ETF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거든요. 자, 이제 계산해 볼게요. 위험자산으로 주식 70%를 담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 30% 중에서 채권 혼합형 ETF를 삽니다. 이 상품은 내부적으로 주식을 50% 담고 있어요. 그럼 실제로 주식 비중이 얼마가 될까요? 70% 더하기 30%의 50%, 즉 15%. 총 85%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주식 비중을 85%까지 높일 수 있는 완벽한 공식이 탄생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즘 같은 상승장에서는 채권만 담고 있기 아깝잖아요. 주식 수익이 엄청 좋으니까요. 그렇다고 100% 주식은 너무 위험하고요. 85%라는 숫자는 안정성도 지키면서 수익도 최대한 노리는 황금 비율인 겁니다. 하지만 규정 변화만으로는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설명할 수 없어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2024년부터 코스피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2025년에는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졌죠. 투자자들의 심리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채권만 담기엔 아깝다. 하지만 주식만 담기엔 불안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2세대 채권 혼합형 ETF가 등장한 거예요. 하나자산운용의 1Q 미국 S&P 500 미국 채혼합 50 액티브라는 상품이 있어요. 이름이 좀 기네요. 이 상품은 2025년 출시 직후 4개월 만에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순자산이 2,248억 원이에요. 비슷한 시기에 나온 다른 상품들은 100억, 200억 모으기도 힘든데 말이죠. 무엇이 이 상품을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기존 채권 혼합형 ETF는 주로 국내 주식에 투자했어요.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이죠. 그런데 2세대는 완전히 달라요. 미국 S&P 500, 미국 나스닥 100.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미국 지수의 50%를 투자하고 나머지 50%는 미국 단기 국채에 담았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요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뭐예요?
미국 주식이에요.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다들 미국 주식 사잖아요. 그런데 미국 주식만 100% 담기는 무서워요. 변동성이 크거든요. 하루에 5%, 10% 오르내리기 일쑤예요. 특히 요즘처럼 고점 근처에서는 더 불안하죠. 그래서 미국 주식 50%, 미국 국채 50%로 섞어놓은 상품이 나온 거예요. 안정성은 지키면서 미국 증시 상승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의 틴폴리오 미국 나스닥 100 채권혼합 50액티브도 순자산 1,428억 원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았어요. 나스닥 100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의 상승을 누리면서 채권으로 안전망도 깔아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세대별로 이 상품을 활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2030 투자 입문자들을 볼게요. 이들은 채권혼합형 ETF를 주식 투자 연습장으로 활용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 주식 시작하는데 100% 주식에 올인하면 무섭잖아요. 떨어지기 시작하면 심장이 쫄깃쫄깃하죠. 그런데 50%만 주식이면 심리적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주식시장이 10% 떨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100% 주식형 ETF라면 10만 원 손실이에요. 근데 채권혼합형이면 주식 부분 50만 원에서만 손실이 나니까 5만 원 손실이죠. 절반입니다. 변동성이 낮아서 손실을 보더라도 충격이 덜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 입문자들이 이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반면 60대 이상 투자자들은 전혀 다른 이유로 이 상품을 사요. 하나자산운용 김승현 본부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출기에 들어선 60대 이상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채권혼합형 ETF의 인기가 높습니다. 왜일까요? 60대 이상은 이미 목돈이 있어요. 퇴직금, 연금, 평생 모은 저축. 수억 원씩 있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이 돈을 은행 예금에만 넣어두면 금리가 2%, 3%밖에 안 돼요. 1억 원 넣어도 1년에 200만 원, 300만 원. 한 달로 치면 20만 원, 30만 원이에요. 이걸로는 노후 생활비가 부족하죠. 그렇다고 요즘 같은 상승장을 그냥 보고만 있기는 너무 아까워요. 코스피 4천 넘고 미국 주식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주식 좀 해볼까? 그런데 전 재산을 주식에 넣기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만약에 폭락하면 어떡해요?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가는 건데요. 채권혼합형 ETF는 바로 이 딜레마의 해답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누리고 하락장에서는 채권이 방어해주니까요. 실제로 계산해 볼게요. 1억 원을 채권혼합형 ETF에 넣었다고 가정합시다. 주식 부분 5천만 원, 채권 부분 5천만 원이에요. 1년 동안 주식이 20% 올랐어요. 그럼 주식 부분에서 1,000만 원 수익이 나죠. 채권은 이자 수익이 3% 정도 나왔다고 치면 150만 원. 합쳐서 1,150만 원 수익입니다. 수익률로 치면 11.5%. 은행 예금보다 훨씬 좋죠. 반대로 주식이 20%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주식 부분에서 1,000만 원 손실이에요. 하지만 채권에서 150만 원 이자를 받았으니까 실제 손실은 850만 원. 손실률로 치면 8.5%예요. 100% 주식이었으면 20% 손실이었을 텐데 절반 이하로 줄어든 거죠. 이게 바로 채권혼합형의 방어력입니다. 그래서 60대 이상 투자자들이 이 상품을 선호하는 거예요. 수익도 어느 정도 기대하면서 안전성도 지킬 수 있으니까요. 특히 인출기라고 했잖아요. 매달 생활비를 뺐어야 하는데
변동성이 너무 크면 불안하거든요. 떨어질 때 돈을 빼면 손해가 크니까요. 채권 혼합형은 변동성이 낮아서 언제든 필요할 때 인출하기가 상대적으로 편합니다. 시장이 이렇게 커지니까 자산운용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2025년 한 해 동안만 수십 개의 신상품이 쏟아졌습니다. 펠로스 금채권 혼합, 쿄옥트 미국 나스닥 채권 혼합 50액티브,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채권 혼합 50분, 에솔 미국 S&P 500 미국 채 혼합 50분. 각 운용사마다 조금씩 다른 전략을 내세우고 있어요. 어떤 곳은 배당주에 집중합니다. 배당 많이 주는 미국 기업들에 투자하는 거죠. 배당금이라는 현금 흐름이 있으니까 더 안정적이라는 논리예요. 어떤 곳은 금을 섞습니다. 주식 30%, 채권 30%, 금 40% 이런 식으로요.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잖아요. 물가가 오를 때 금값도 같이 오르니까 분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선택지가 많아진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일이에요. 내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고를 수 있으니까요. 근데 동시에 고민도 깊어졌어요. 너무 많으면 오히려 선택이 어려워지잖아요. 뭘 사야 되지?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각 상품의 특징을 잘 비교해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채권 혼합형 ETF가 만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채권 혼합형 ETF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에요. 첫 번째 리스크, 주식이 50%나 들어있다는 거예요. 안전자산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절대 안전한 건 아닙니다. 시장이 폭락하면 채권 혼합형이라도 손실을 볼 수 있어요. 2022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해가 정말 지옥이었어요. 주식도 떨어지고 채권도 같이 떨어졌거든요. 보통은 주식이 떨어지면 채권이 올라서 방어를 해주는데 2022년에는 둘 다 동시에 떨어졌어요. 왜 그랬냐면요. 미국 연준이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렸거든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져요. 기존의 낮은 금리로 발행된 채권은 매력이 없어지니까요. 그때 채권 혼합형 ETF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손실을 봤어요. 주식 부분에서 손실, 채권 부분에서도 손실. 이중 타격이었죠. 물론 100% 주식보다는 손실이 적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채권 혼합형이라고 해서 절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수수료예요. 일반 주식형 ETF보다 운용 구조가 복잡하거든요.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이걸 비율 맞춰서 계속 리밸런싱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수수료가 조금 더 높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순수 S&P 500 ETF는 수수료가 연 0.05% 정도인데 채권 혼합형은 0.3%, 0.4% 이렇게 될 수 있어요. 0.3%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1억 원 투자하면 1년에 3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300만 원이고요. 장기 투자할수록 수수료 차이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고를 때 수수료도 꼭 확인해 봐야 해요. 같은 채권 혼합형이어도 운용사마다 수수료가 다르거든요. 세 번째 리스크는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만 안전자산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일반 계좌에서는 그냥 혼합형 상품일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일반 계좌에서 채권 혼합형 ETF를 사면 아무 혜택이 없어요. 그냥 주식 50%, 채권 50% 담은 평범한 상품이죠. 85% 공식도 적용 안 됩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연금 계좌가 없는 분들은 굳이 채권 혼합형을 살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주식형 ETF하고 채권형 ETF를 따로 사서 본인이 비율 조절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수수료도 더 저렴하고요.
채권 혼합형의 진짜 메리트는 퇴직연금 안전자산 분류라는 거 기억하세요. 많은 투자자가 한 가지를 간과하는데요. 채권 혼합형 ETF는 만능 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승장에서는 순수 주식형 ETF보다 수익률이 낮아요. 당연하죠. 절반은 채권이니까 주식만큼 안 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S&P 500이 1년에 20% 올랐다고 해봅시다. 순수 S&P 500 ETF는 20% 수익이에요. 근데 채권 혼합형은 주식 부분만 20% 올랐으니까 전체로는 10% 정도밖에 안 돼요. 채권 이자 3% 더하면 13% 정도.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순수 채권형 ETF보다 손실이 커요. 이것도 당연해요. 절반은 주식이니까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거죠. 채권만 100% 담았으면 안전했을 텐데 주식 때문에 손실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상품은 왜 사는 걸까요? 답은 밸런스에 있습니다. 리스크와 수익,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중도적 선택인 거예요. 투자에는 정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고수익을 노린다 해서 100% 주식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원금 보존이 최우선이다 해서 100% 채권 가는 사람도 있어요. 채권 혼합형은 그 중간에 있는 거죠. 적당히 수익도 내고 적당히 안전하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특히 퇴직연금이잖아요. 노후 자금이에요. 이게 투기 자금이 아니거든요. 20대, 30대가 한탕 해보자 하는 돈이 아니라 50대, 60대가 이걸로 노후를 준비한다 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수익만 쫓으면 안 되죠. 안정성도 중요해요. 채권 혼합형은 이런 니즈에 딱 맞는 상품입니다. 지금까지 채권 혼합형 ETF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2023년 11월 규정 개정으로 주식 비중이 50%까지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퇴직연금 계좌에서 85%까지 주식 담을 수 있는 공식이 나왔죠. 2세대 상품들은 미국 지수에 투자해서 큰 인기를 끌었고요. 1년 만에 시장 규모가 6조 원을 넘었습니다. 2030 입문자들은 연습용으로, 60대 이상은 노후 자금 운용용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리스크도 분명히 있어요. 2022년처럼 주식 채권 동시 하락도 있을 수 있고, 수수료도 더 높을 수 있고, 퇴직연금 계좌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첫째, 내 투자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나는 변동성을 못 견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채권 혼합형이 좋은 선택이에요. 나는 변동성 상관없이 수익률만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주식형 가는 게 나아요. 둘째, 퇴직연금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퇴직연금이 없으면 채권 혼합형의 메리트가 반감되거든요. 셋째, 수수료를 꼭 비교하세요. 같은 채권 혼합형이어도 운용사마다 수수료가 달라요. 연 0.2% 차이도 장기적으로는 큰 돈이에요. 넷째, 투자 기간을 고려하세요. 단기로 1년, 2년 투자하실 거면 굳이 채권 혼합형 안 하셔도 돼요. 채권의 방어 효과는 장기로 갈수록 빛을 발하거든요. 최소 5년 이상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세요. 마지막으로 분산 투자 차원에서 접근하세요. 전 재산을 채권 혼합형 하나에 몰빵하지 마시고요. 일부는 주식형, 일부는 채권형, 일부는 채권 혼합형 이렇게 나눠서 담으세요. 그래야 진짜 리스크 관리가 되는 겁니다. 6조 원이 넘는 돈이 몰린 채권 혼합형 ETF 시장.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투자자들의 성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무조건 고수익보다는 적당한 수익에 적당한 안정성을 선호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퇴직연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 트렌드는 더 강해질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퇴직연금 계좌에서 위험자산 비중을 몇 %까지 가져가시겠습니까? 70%? 85%? 아니면 더 보수적으로 50%? 정답은 없어요. 본인의 나이, 자산 규모, 투자 성향에 따라 다 다르니까요. 중요한 건 무조건 남 따라 하지 말고 내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에는 2026년 주목해야 할 ETF 투자 전략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감사합니다.